한국산 무기.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그들이 이제는 감탄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군사 전문기자 넬슨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왔었죠. 한국은 IT 강국이지만 무기는 아직 멀었을 거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국가가 최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는 경우도 많았어요. 미국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는 한국의 무기 개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글쎄, 아직은 평범한 수준 아닐까요? 라고 평가했었죠. 유럽의 군사 포럼에서도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일 뿐이라는 편견. 섞인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독일의 방산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서방의 기술을 베끼기만 한다는 편견이 만연했었죠. 이런 선입견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요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과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아, 그래. 삼성이랑 현대 있는 나라 맞죠?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서방 국가들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고려할 때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선입견은 최근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폴란드 육군 소속 베테랑 장교는 처음에는 한국 무기를 의심했지만 실전 테스트 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죠. 노르웨이의 군사 전문가도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낮게 평가했던 것 같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독일의 한 방산 전문가의 증언이었어요. 한국의 무기 체계는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모방자가 아닌 세계의 혁신자로 봐야 한다는 말을 남겼죠. 이는 한국 무기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무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어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죠. 전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실전에서 입증된 한국 무기의 성능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최근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프랑스의 군사 전문가 장 피에르 뮬러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유럽과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전자전 기술은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정도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제 전장에서의 평가예요. 2023년 나토 훈련에 참가한 미군 장교는 한국산 장비의 신뢰성과 정확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증언했죠. 호주의 군사 전문가 팀 홀랜드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제조국이 아닌 무기 체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방산 커뮤니티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무기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죠. 독일의 한방산 전문 블로거는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며 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실제 수출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폴란드, 노르웨이, UAE 등 전통적으로 서방 무기를 선호하던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주요 방산 업체들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세계 유수의 방산 전시회에서도 한국과는 늘 붐비고 있어요. 예전에는 구경꾼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진지한 구매 상담이 이어지고 있죠. 중동의 한 군사 담당자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이런 세계의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은 이제 찬사와 부러움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나가야 할 거예요.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이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어요. 처음 개발될 당시만 해도 과연 한국이 최첨단 자주포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K9의 성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가장 큰 강점은 놀라운 기동력과 화력이에요. 시속 67km의 최고 속도로 기동하면서도 분당 6에서 8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죠. 특히 52 구경장 155mm 주포는 최대 사거리 40km까지 정확한 포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펙이에요. 실전에서도 K9의 우수성은 입증되었죠. 폴란드 육군이 실시한 테스트에서 K9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폴란드의 한 포병 장교는 K9의 정확도와 신뢰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표적 획득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30초 미만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놀랐죠. 미국의 M109나 독일의 PZH-2000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9의 또 다른 강점은 뛰어난 생존성이에요. 자동화된 소화 시스템, NBC 방호 시스템, 그리고 강화된 장갑은 승무원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죠. 터키의 한 군사 전문가는 K9은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전투 환경을 고려한 설계도 돋보여요.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급격한 기상 변화에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죠.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혹한기 시험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수출 실적도 놀랍죠. 폴란드, 터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투어 K9을 도입하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는 총 672대라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K9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구매 결정은 세계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전통적으로 유럽산 무기를 선호하던 나라가 한국의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했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K9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훈련 현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폴란드 육군 소속 베테랑 포병은 30년 넘게 포병으로 복무했지만 K9만큼 완벽한 자주포는 처음이라고 증언했죠. 에스토니아의 포병 부대장도 K9의 도입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장 환경에서의 신뢰성이에요. 터키에서 실전 배치된 K9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죠. 터키 육군은 K9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자주포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K9의 성공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산 무기하면 신뢰성과 첨단 기술을 떠올리게 됐죠. 심지어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도 K9은 우리에게 좋은 경쟁자가 되고 있다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터키는 K9을 기반으로 자체 모델을 개발했고 인도도 기술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을 시작했죠. 이는 K9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최고의 자주포를 찾는다면 K9을 봐야 한다는 말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죠.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 정상급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9의 진화는 계속될 거예요. 이미 완전 자동화된 차세대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전차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로 인정받고 있어요. 개발 초기에는 한국이 첨단 전차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K2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죠. K2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화력과 기동성의 조화예요. 120mm 활강포는 시속 70km로 이동하면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은 분당 15발이라는 경이로운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2A7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앞서 나가죠. K2의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은 독일 전문가들도 놀라운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자 장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열 영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죠. 영국의 한 전차 전문가는 K2는 미래 전장을 위한 완벽한 전차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지형 인식 시스템이에요. 실시간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차체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은 K2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죠. 프랑스의 군사 전문가는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생존성도 최고 수준이에요. 통합 모듈형 장갑, 능동 방호 시스템, 화생방 방호 시스템 등 승무원의 생존을 위한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방산 전문가도 K2의 방호력은 놀랍다고 평가했어요. K2의 우수성은 실전 테스트에서도 입증됐습니다.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 진행된 시험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죠. 현지 군사 전문가들은 사막의 극한 조건에서도 K2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파워팩 시스템도 주목할 만해요.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은 65톤이 넘는 중량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동성을 제공하죠. 독일의 엔진 전문가는 K2의 파워팩은 우리도 배워야 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통신 시스템의 첨단화도 돋보여요.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 자동화된 표적 정보 전송 등 네트워크 중심전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미국의 통신 전문가도 K2의 정보 처리 능력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 전망도 밝아요. 폴란드가 이미 180대 이상의 도입을 결정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K2는 우리가 찾던 최적의 전차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운용 경험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우리 군의 전차 승무원들은 K2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직관적이고 편리하다고 말하죠. 이는 첨단 기술과 사용자 편의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기술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해요. 이미 차세대 모델을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더욱 강화된 방호력 등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K2는 이제 세계 전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최고의 전차를 찾는다면 K2를 봐야 한다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죠.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 정상급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2의 발전은 계속될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전차라는 위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더욱 높이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K는 단순한 전차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의심하지 않죠. K가 있기에 우리는 세계 최고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전투기 개발은 선진국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죠. 개발 초기에는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2001년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특히 2010년대 초반에는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KF-21의 성능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최대 마하 1.81의 속도, 2,900km의 작전 반경, 최신의 AESA 레이더 등 첨단 사양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항공 전문가는 F-35는 아니지만 4.5세대 전투기로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레이더 기술이 인상적이었죠.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다중 표적 추적과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요. 이스라엘의 레이더 전문가도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 7월 첫 시험 비행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66분간의 완벽한 비행으로 KF-21의 우수성을 입증했죠. CNN은 한국이 전투기 개발 강국 클럽에 입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도 최첨단이에요. 통합 전자전 시스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데이터 링크 등 모든 면에서 현대전에 최적화되어 있죠. 프랑스의 항공 전문가는 매우 균형 잡힌 설계라고 칭찬했습니다. 생존성도 뛰어나요. 스텔스 설계는 아니지만 RCS 감소 설계와 첨단 전자전 장비로 충분한 생존성을 확보했죠. 영국의 군사 전문가는 실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엔진 기술도 주목할 만해요.
미국 지휘의 F-414 엔진을 탑재했지만 향후 국산 엔진 개발도 진행 중이죠. 터키의 항공 전문가는 엔진 개발까지 성공하면 완벽한 독자 개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출 전망도 밝아요.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죠.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는 KF-21은 우리가 찾던 이상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제기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력도 인상적이었어요. 예상보다 빠른 개발 속도, 높은 완성도는 해외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독일의 항공 전문가는 한국의 개발 능력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고 감탄했습니다. 비행 시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3년까지의 모든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죠. 시험 비행에 참여한 조종사들은 조종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장 시험도 성공적이에요.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무장 등 다양한 무장의 통합 시험이 진행 중이죠. 이스라엘의 무장 전문가는 무장 통합 능력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KF-21은 이제 한국 항공산업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고 세계적인 전투기로 인정받게 됐죠. 이는 한국의 항공 우주 기술이 세계 정상급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KF-21의 발전은 계속될 거예요. 이미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항공 기술은 더 높이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한국의 항공 우주 기술을 과소평가하지 않죠. KF-21이 있기에 우리의 하늘은 더욱 넓어질 것 같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무기예요. 처음 개발될 당시만 해도 한국이 정밀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성능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놀라운 정확도와 파괴력이에요. 특히 현무이 씨는 사거리 800km에서도 오차 범위 3m 이내라는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하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이 정도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엔진 기술도 세계적이에요. 고체 추진제를 사용한 현무 시리즈는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유지 보수도 쉽죠. 러시아의 로켓 전문가는 한국의 추진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무포예요. 2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죠.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는 이 정도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미사일은 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도 시스템도 최첨단이에요. GPSINS 복합 항법 시스템으로 정확도를 높였고 재밍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죠. 영국의 유도무기 전문가는 현무의 유도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다고 칭찬했어요. 실전 능력도 입증됐습니다. 다양한 시험 발사에서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줬죠. 특히 해상 발사 시험에서는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해 해외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어요. 기동성도 뛰어나요. 종말 단계에서의 회피 기동 능력은 적의 요격을 어렵게 만들죠. 프랑스의 방공 전문가는 현무 미사일의 요격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생산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에요. 고도의 정밀 가공이 필요한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죠. 독일의 방산 전문가는 한국의 미사일 생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고 감탄했어요. 특히 현무3 순항 미사일의 성능이 인상적이었죠. 사거리 1500km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은 해외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도 순항 미사일 강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수출 가능성도 높아요. 여러 국가가 현무 시리즈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는 현무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속 대응 능력도 주목할 만해요. 5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한 현무 미사일은 실전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죠. 나토의 한 전문가는 이런 신속성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어요. 전자전 대응 능력도 우수해요. 적의 전자방해에도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죠. 이스라엘의 전자전 전문가는 현무의 생존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개발 잠재력도 무궁무진해요. 이미 차세대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더 긴 사거리,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이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무는 이제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으로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과소평가하지 않죠. 앞으로도 현무의 발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미사일을 향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 같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아시아의 신흥 강자가 아닌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9 자주포를 살펴볼까요? 미국의 M109A7과 비교했을 때 K9은 여러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사거리는 K9이 40km로 M109A7의 30km보다 긴 편이죠. 발사 속도도 K9이 분당 6에서 8발로 M109A7의 4발보다 우수합니다. 기동성 면에서도 K9이 앞서요. 최고 속도 67km/h는 M109A7의 61km/h보다 빠르죠.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은 K9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독일의 레오파드 2A7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앞서 나가죠.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은 분당 15발이라는 놀라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기동성 면에서도 K2는 독보적이에요. 1500마력 엔진으로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죠. 특히 험지 극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도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F-35급은 아니지만 4.5세대 전투기로서는 최고 수준이죠. 특히 AESA 레이더 성능은 해외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속도 면에서도 준수해요. 최대 마하 1.81의 속도와 2900km의 작전 반경은 동급 전투기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죠.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RCS 감소 설계로 충분한 생존성을 확보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경우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현무-2C의 오차 범위 3m 이내라는 정확도는 놀라운 수준이죠. 현무-4의 2톤급 탄두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요. 대부분의 한국산 무기는 서방 국가의 유사 무기보다 2030% 정도 저렴하죠. 하지만 성능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면에서도 강점이 있어요. 부품 조달이 용이하고 정비가 비교적 간단하죠. 이는 실전 배치 후 운용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이 됩니다. 기술 발전 속도도 주목할 만해요. 매년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추가되고 있죠. 이런 빠른 발전 속도는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도 놀랍죠. 폴란드만 해도 K9 자주포 672대, K2 전차 180대 이상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실전 경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터키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보여줬죠. 이는 다른 국가들의 구매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기술 독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요. AI, 무인화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이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외국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폴란드 군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K9 자주포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정말 한국산이 맞나? 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NATO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미군 장교의 증언도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한국산 장비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우리 장비보다 나은 점이 많더군요 라고 말했죠. 유튜브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군사 유튜버 더 아머드 리뷰는 내가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던 것을 사과한다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은 1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죠.
터키의 군사 전문가들도 놀라워했어요. K 전차의 성능 테스트를 지켜본 후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 장전 시스템에 크게 감명받았다고 하네요. 독일의 군사 포럼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모방하는 나라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죠.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 무기를 다뤘어요. 서방이 독점하던 첨단 무기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죠. 프랑스의 방산 전문가 장 피에르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죠. 호주의 군사 전문 블로거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한국산 vs 서방산 무기 비교 영상을 제작했는데 예상과 달리 한국 무기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죠. 댓글창은 놀라움의 반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도 현무 미사일의 성능에 놀랐다고 해요. 이 정도의 정밀도와 파괴력은 예상치 못했다며 이스라엘도 주목해야 할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죠. 중동의 군사 담당자들도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UAE의 한장성은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죠. 실제로 여러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KF-21 보라매의 첫 비행 성공 소식에 해외 언론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가진 나라가 또 있다니 라는 반응이었죠.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어요.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죠. 폴란드 육군 소속 베테랑 포병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30년 동안 여러 나라의 자주포를 다뤄봤지만 K9만큼 완벽한 건 처음이다라고 말했죠. 심지어 방산 강국인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을 더 이상 후발주자로 볼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동등한 경쟁자가 되었다고 평가했죠. 이런 외국인들의 반응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의 무기 기술을 과소평가하지 않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방산 기술이 기대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수출 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K9 자주포 672대, K 전차 180대 이상의 계약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K9 자주포의 사거리와 정확도, K 전차의 자동 장전 시스템, KF-21의 AESA 레이더, 현무 미사일의 파괴력 등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요. 대부분의 한국산 무기는 서방 국가의 유사 무기보다 2030% 정도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터키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보여줬죠. 이는 다른 국가들의 구매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해요. AI, 무인화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이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무기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출 성장률도 놀랍죠. 2020년 대비 2023년의 수출액은 3배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NATO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죠. 기술 자립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기술 독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위상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신흥 강자가 아닌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요.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무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예정이고 기존 무기들의 성능도 계속 개선되고 있죠.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룬 이 발전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 같네요.